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용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자, 또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미국에 갔는데 여러 화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의전부터가 좀 문제 아니에요? 예. 뭐 역시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어떤 국가 수반의 경우는 그 기본적인 의전이 이제 그 레드 카펫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고 그리고 의전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뭐 어리둥절할 정도로 없었고 더욱이 충격적인 게 대통령 타라고 내준 차가 알고 보니까 저게 무슨 그 범인 호송용 차량이다. 아, 이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이번에 보여준 하나의 좀 경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정상회담 도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니까 트럼프가 악수하는 자세가 아주 귀찮단다고 그럴까 아주 거절하는 듯한 마지못해 하는 손을 잡자마자 손을 빼버리는 아주 그 참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저렇게 뭐 만만치 않은 도전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신냉전이 시작이 돼서 지금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우호국가 동맹국가를 다 동원해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라는 그 용어를 굉장히 순화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한국 너희들은 미국 편에 설래, 중국 편에 설래 하고 지금 직접 합법으로 물어보고 있는 중에 문재인 정부는 끝없이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은 파괴 내지는 약화시키고 우리는 중국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그 예우를 받는 거는 뭐 저는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가지고 뭐 이 판에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들어요. 사실은 그 이번 정상회담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낙연 총리가 하기로 했었죠.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이게 급조가 된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총리가 가는 거를 대통령이 직접 가서 뭔가 무슨 뭐 북측으로부터 뭐 무슨 뭐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뭐 증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당신 미국 가서 좀 우리 제재 좀 풀어 달라고 얘기를 해 이런 부탁을 받은 것으로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오늘 뭐 야당 대변인들이 이거 뭐 북한으로 시작해서 북한으로 끝나는 뭐 특히 유엔 연설에서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정상회담의 그 워딩을 정확하게 저희 그 기자들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의미 있는 단어는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핵 폐기 없이 제재는 계속한다. 제재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물이. 아까 그 의전 얘기에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질문이 17개 나왔거든요.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질문도 트럼프가 받아가지고 해버려서 답을. 그러니까 문재인은 서서 그냥 멀거니 그 사람은 이제 A4 용지가 없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A4 용지가 없어서 트럼프가 대신해 주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17개 질문을 자기가 다 처리해버렸어요, 트럼프가. 뭐,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한미정상회담 때도 뭐 10몇 분을 하고 통역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뭐 몇 분이었는데 훈계만 계속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걸로 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너희들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라.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할 그 기회를 봉쇄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적절한 지적인데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이가 연설을 했는데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됐죠. 거짓말을 했어요. 뭐냐면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이 한 건도 위반한 게 없다. 그러면 문재인은 그 북한이 핵 탄도를 계속 늘려나가고 지금 뭐 50개니 60개니 또 심지어 100개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사일은 뭐 아시다시피 수없이 심심하면 쏴야 되는 게 미사일인데 그럼 문재인은 그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얘기인지 그러고 나서 한순을 더 나갔어요. 그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이미 거기를 무장 해제해서 지뢰를 다 파자. 그러니까 이미 지금 휴전선 근처에 상공은 다 영공은 다 해제가 된 상태인데 문재인의 잘못으로 이제 이 바다까지다 지상까지다 어서 내려오라 그 소리 아니겠어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보호 장구도 없이 뭐 투항을 하겠다. 우리를 무장해제하겠다. 그러니 빨리 와서 해방시켜다오. 뭐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뭐 작년까지 우리가 뭐 하도 많이 쏴서 좀 기억조차 못합니다. 올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미사일을 9차례 발사했고요. 한 차례는 방사포를 쐈습니다. 총 10번의 도발을 했는데 그럼 이건 뭔가요? 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여쭙고 싶어요. 아니 문 대통령 혹시 알츠하이머 아니십니까? 이걸 기억 못 하시면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참 천방지축 난리치다가 이번에 드디어 펠로시 한 의장이 탄핵 절차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탄핵이 하원을 통과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질이 좀 안 좋은 사건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사건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게 이제 그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싸울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 그 조셉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의 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헌터 저희 바이든이라고 아마 거기 무슨 뇌물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요거를 딱 거론해 가지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또 전화하기 전에 뭐가 안 좋냐면은 군사훈련을 막 하려고 하는 참인데 군사훈련을 중지시켰어요. 군사훈련 좀 보류시키고서 전화해 가지고 아마 이제 손 좀 봐라 우리들 말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딱 걸려서 이제 이게 이 트럼프도 지금 편안한 입장이 아니죠. 그 와중에 또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원조 주는 것도 막 중단시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좀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 트럼프 타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부터 46대 대통령 지금 트럼프까지 중에 우리나라 쉽게 표현하면 가장 너절한 대통령이에요. 가장 틈이 없고 가장 그 장돌배기 같은 아주 천박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2, 3년 동안 가장 잘한 것은 김정은과 잘 지낸 거다. 또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내고 그랬으니 공평하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진다면 내가 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노벨 평화상은 노벨 평화상 위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걸 내가 적임자다라고 얘기하면 참 그분은 무슨 뭐 협상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협상이 아니라 막 깽판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가장 천박한 대통령이 미국에 앉아 있고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한미동에 또 가장 수준 낮은 아까 알츠하이머 말했지만 뭐 이 치매인지 뭔지 미사일 쏜 것도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대통령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안합니까? 저는 이번에 그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하고 기소하고 하는 그 과정과 우리 국회가 지난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랑식으로 몰아서 탄핵을 한 그 과정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는 이제 양원제이기 때문에 예. 하원의 경우는 탄핵 소추안이 하원의 과반수가 넘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요. 예, 아마 이번에 소추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원으로 갈 경우에 상원은 100명인데 예. 그 1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예. 탄핵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죠. 예, 예. 다수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하원을 예. 장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예. 어떤 법률 위반이라든지 예. 헌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초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어느 당이 다수당이냐 하는 거는 그다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범법 사실이 확실할 경우에 미 의회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이 광풍과도 같은 이 그야말로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묻지도 말고 먼저 탄핵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가서 범죄를 막 두드려 맞추는 식의 이런 그야말로 미치광이 같은 탄핵과 미국의 그 합리적인 탄핵 과정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원의 경우에 3분의 2라는 게 이제 쉬운 그 수치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만족시키게 통과되기가.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탄핵이 진행되면은 트럼프가 친 잘못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예. 아마 다른 건이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한 건만 우크라이나 것만이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특히 제 개인은 내년 대선에서 낙선하고 또 그 전에 이번 탄핵에서 날아가면 더 좋고요. 예. 아주 품위도 없고 한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대통령인데 돈밖에 모르는 사람. 방위비내라고 얼마나 나댑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 우방들도 다 싸웠어요. 카나다의 트루도 총리하고도 싸우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불란세, 모든 그 국가 수반도 다 싸워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우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인간성의 부족한 때문이죠. 돈 많이 낸 우방 같은. 그렇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예.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이 조국에 대한 검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고 같은데 예. 이 옛날 이전 때 사고로 치면 간신배들 예를 들면 이제 요즘으로 유시민이나 예. 이해찬이죠. 예. 유시민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정경심, 그러니까 조국의 부인이죠. 예. 정경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다면 판사가 제대로 한다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0%다. 예. 이게 정신 나간 놈이야 이름이. 응? 예.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보고 도대체 뭘 가지고 판사가 발부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그러는지. 무슨 좀 단체로 알츠하이머 증세를 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좋은 지적이에요. 예. 그리고 참 이런 말씀드려서 참 송구합니다만은 그 지금 거론하신 그 두 분의 경우는 정말 신원서판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냥 막 짜증과 우화만 그렇죠. 부추기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유시민은 이제 주새끼 같고 이해찬이는 항상 출처에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운유적으로 하신 거죠. 아니 이분들이 지금 국민들을 위로하고 달래줘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격분시키고 지금 막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휘발유를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좀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제발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성을 잃고 당신 얘기가 옳아 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더불어민주당도 호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민심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역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면도칼로 그 상체기를 내고 거기다가 막 소금을 뿌려서 막 그 고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삼 기자가 부드럽게 표현하시니까 제가 좀 심하게 시중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정의당은 불의당이 되고 말았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미친당이라고 사람들이 그러죠. 예, 오늘 이 정도 해놓고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